2월 14일 밤 11시 45분. 쌀쌀한 날씨 속에서 한 잘생긴 남자가 시계처럼 생긴 눈과 송곳니로 가득한 입을 가진 괴물과 싸우고 있다. 그가 내는 모든 공격은 그 잘생긴 남자에게 아주 쉽게 반격당하고 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괴물은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괴물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거리를 쫓고 있다. 잡으려 애쓰지만 이번에는 불행히도 괴물을 놓치고 말았다. 화가 난 젊은이는 나무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괴물이 빼앗은 시간을 되찾겠다고 선언한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한 소녀가 친구에게 중앙묘지의 시계탑 아래에서 소원을 빌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건 단순한 이론처럼 들리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믿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살이 찌지 않기 위해 돌아가고 싶어 했다. 어떤 사람은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다행히 이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유키였다. 그녀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졸업식의 깜짝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선생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다. 제가 반주를 맡을게요. 유키 선생님의 계획안을 본 친구들은 멤버들의 위치와 계획이 완벽해서 깜짝 놀랐다. 친구는 이모가 선생님이 더 젊어 보인다고 모두가 수군거릴 거라고 말했다. 사무실 사람들 모두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선생님이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써서 젊음을 되찾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이 말을 들은 에밀리는 부교장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가 떠난 후에야 유키는 구석에서 나와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간 되돌리기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유키가 가장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언급한 오빠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유키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죽은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길을 걷다가 주위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채칠 뻔했지만 오빠가 자신을 지켜주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 생각에 우리 작은 소녀는 시계탑 전설이 진짜이길 간절히 바랐다. 그럼 그녀는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시간 괴물이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카타나를 든 남자가 제때 달려와 괴물을 쫓아냈죠. 그 남자는 곧 괴물이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괴물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동료 빅터가 괴물에게 고통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네요, 선생님. 기대와 달리 빅터는 골목에서 나왔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다. 이 녀석은 동료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여자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그가 약속을 어기면 친한 친구 키리가 코로 벌레를 먹을 거다. 이 말을 듣고는 참을 수 없었다. 키리가 달려와 빅터에게 왜 임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만약 그 호롤루지가 그들이 찾는 아이라면 어떡하지? 빅터는 그가 너무 융통성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결혼은 절대 못할 거야. 말다툼 중에 키리는 곧바로 유키 씨의 존재를 깨달았다. 세 사람은 모두 호화로운 호로로지움이라는 가게로 들어갔다. 키리는 사실 자신과 친구는 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금 본 모든 장면은 단지 효과일 뿐이다. 꼬리를 밟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현상금 사냥꾼 신분이 들통났다. 처음으로 네가 거짓말하는 걸 봤어. 빅터는 연기 일지에 바로 적어야 하지만 이게 바로 그가 자신의 진지한 본성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이야. 동생이 너무 장난쳐서 키리가 거의 한 대 때릴 뻔했어. 한편 유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빅터가 여자 꼬시는 기술을 보여주려다가 그녀의 손에 키스했는데 형한테 한 대 맞았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듯 두 형제가 또 다투고 있어. 하지만 이 모습이 유키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녀는 시계탑 전설이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바랐어. 그때 그녀의 오빠가 갑자기 생각에 잠기자 키리가 그녀의 감정을 끊었다. 그는 진지하게 그건 정말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유키에게 진실을 말했다. 사실 시계탑에 관한 전설은 진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 과거로 여행했다. 동생이 또 말을 지나치게 하자 키리가 즉시 그를 한 대 때리고 끌고 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빅터는 유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키리는 동생이 전설에 관한 진실을 거의 누설할 뻔한 것에 대해 즉시 꾸짖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호롤루치를 끌어당기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 소망뿐이기 때문이다. 빅터는 아무리 경고해도 결국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키에게 현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녀의 소망을 지울 수 없다고 약속했다. 반달 후 3월 1일 10시 28분. 유키와 친구들은 졸업식에서 모든 학부모 앞에서 멋진 노래 공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부모와 자녀들은 친척이 없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 우리 유키는 그저 한쪽에서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약속한 대로 그날 밤 우리 소녀는 빅터를 찾기 위해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하자 빅터는 그녀에게 보름달 밤에 시계탑 아래에서 자정의 소원을 빌면 시간이 되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괴물이 눈앞에 있어도 유키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려 했습니다. 막 이루어지려던 순간 키리가 갑자기 달려와 그녀를 환상에서 구해냈습니다. 덧붙여서 그 동생도 한 대 때려서 평범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버릇을 고치게 했죠. 괴물과 거래하려고 고집 부리려던 유키는 선생님 에밀리가 아이처럼 보이며 달려와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빅터가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늦었고 에밀리는 즉시 먼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전설의 진실이었습니다. 이 괴물들은 호롤로기우스라 불리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인간의 시간을 먹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호롤로기우스에게 먹히면 시간이 빨려 들어가고 그들은 허무로 돌아간다. 빅터는 괴물이 유키를 노리는 것을 보고 즉시 스킬을 사용해 대상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었다. 그 두 형제는 바로 시간 조작자이다.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오빠를 되살리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빅터는 결국 자신이 그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은 빅터는 유키를 지키는 임무를 오빠에게 맡겼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 기술을 발동했다. 이것은 당신의 기억을 잃게 할 것입니다. 괴물도 소멸되었고 다행히 V코드는 많은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에서 우리는 호로로기우스 괴물의 위험성과 키리와 빅터 두 형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조작자이며 우리 유키 양도 오빠를 되돌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화의 시작은 키리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는 게으름과 무관심입니다.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과 완벽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키리의 진지함과는 달리 빅터는 매우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가 바로 키리의 아버지였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게으른 사람으로 보였다. 무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들은 빅터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가는 중이었다. 지금 그들은 CS 틀라베이시에 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행운을 찾아 모이는 곳이다. 탐욕이 가득한 곳에는 언제나 호롤로기오스가 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빅터 아저씨가 바로 아들의 지갑을 도박 중독자에게 줘버렸어요. 게다가 그는 누구보다도 신나서 즉시 운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죠. 모든 게 평화로울 때 빅터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면서 키리와 엄마를 집에 내버려 뒀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빅터가 점점 심해지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어요. 몇 걸음 걷자 키리는 아까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죠. 이제서야 그 중독자들은 자신의 도박 습관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는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랐죠. 고속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신호를 잡아낸다. 그 앞에 호로로기오스가 무리로 나타났다. 키리는 혼자서 8마리 괴물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터가 방해하지 않아서 그는 이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갑자기 그의 머리 위에 매우 기이한 것이 나타나 키리는 의아해했다. 빅터와 그는 지난 12년 동안 수백 마리의 호로로기오스를 처치했지만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보았다. 이전 것들은 300년에서 400년 정도였지만 이 녀석은 7,000년급이다. 여기에는 수만 명의 도박 중독자가 있어서 이렇게 큰 괴물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경고했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시간은 모두 다 빼앗겼다. 동시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에서 한 사람이 재빨리 그들이 바로 크로노스임을 알아챘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둘이 힘을 합쳐도 이 거대한 괴물을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말도 할 줄 안다. 정말 탐욕스럽고 혼란스러운 도시구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괴물이 빅터를 알아보고 그를 지배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 괴물은 바로 그때 빅터의 시간을 빼앗아간 호로로기오스였다. 내 왼쪽 가슴의 상처가 바로 그 흔적이다. 복수를 위해 달려들려 하고 있었다. 다행히 키리가 제때 막지 않았다면 빅터의 수명이 더 빨리 줄었을 것이다. 위급한 순간, 다행히도 귀여운 여동생이 달려와 그들을 구해주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빅터를 꼭 안으며 자신이 그의 아내 미나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 호로로기오스의 이름은 엑스였다. 그 주인은 더 이상 폭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돌아가는 동안 자칭 아내라는 여자가 빅터에게 계속 붙어 있었다. 키리는 너무 눈에 거슬려서 엄마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일기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빅터가 자신을 잊어버린 것에 너무 화가 났다. 미나는 재빠르게 그의 일기 몇 권을 섞어놓고 자신을 잡아야만 돌려주겠다고 요구했다. 추격하면서 그녀는 키리에게 기체 원령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때 빅터가 달려와서 미나에게 일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 그 다음에는 금기어들이 쏟아져 나와 키리와 미나 둘 다 그 자리에서 지쳐버렸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빅터에게 물건을 돌려주었다. 이때 그녀는 의문이 들었다. 비록 그가 호롤로기우스에게 물렸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게다가 미나는 빅터가 자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랐다. 물론 빅터는 거절했다. 그는 그 기억들이 매우 소중하며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나는 자신보다 더 어려 보였다. 어떻게 그가 그들이 부부라고 믿을 수 있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미나는 바로 두 사람에게 자신의 호로로기우스 물린 자국을 보여주었다. 배 위에서 두 사람은 계속 다정하게 지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 키리가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미나는 호로로기우스가 사람을 젊어지게 할 수 있다면 물린 뒤 죽음에서 돌아오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크로노스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했다. 3월 15일 14시의 일행은 빅터의 과거를 더 알기 위해 크로노스 본부로 향하고 있었다. 미나는 마치 공주와 동화처럼 빅터의 기록을 숨겨두었다고 말했다. 막 도착했을 때였다. 화려한 궁전 입구 앞에는 이미 한 형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가 바로 기술부서장 스네이크였다. 소개는 여기까지다. 그는 빅터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후 스네이크는 빅터에게 몸에 있는 호롤로기우스의 물린 자국을 보여달라고 했다. 상처를 보자마자 스네이크는 이것이 빅터의 시간 흐름을 조절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챘다. 그는 이것이 확실히 원조 시공의 지혜라고 확신했다. 유니크, 이것은 크로노스가 1000년 동안 찾아 헤맨 보물이다. 이 생각에 스네이크는 너무 기뻐서 몸이 떨릴 정도였다. 크로노스는 이 200년 전에 설립되어 인류의 정수를 모아 호롤로기우스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날에는 총 689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되었다. 듣는 동시에 궁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키리는 그가 이곳이 으스스하다고 말했는데 왜 귀신 한 명도 없는지 궁금해했다. 스네이크는 모두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빅터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스네이크는 답해줄 수 없다고 걱정했다. 자신도 이곳에 들어온 지 10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키리는 빅터에게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빅터가 대답했다. 학생 교복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 말을 듣자 스네이크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빅터는 즉시 이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냈다. 이건 1987년 교복이 아니다. 너의 여자친구 앨리스가 중학교 때 다녔던 사립학교 교복도 아니고 로렌은 그런 교복을 입은 적이 없다. 그 후 빅터는 기회를 틈타 세우네이크에게 자신이 가진 여러 사립학교 교복을 자랑했다. 모두 유명한 고등학교 교복이라 그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제들은 잠시도 못 버티고 이 녀석이 빅터와 키리의 감속장치 2개를 던졌다. 그는 이것이 주인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유닉스 회수는 크로노스가 7000년 동안 가장 바랐던 일이었다. 미나는 재빨리 남편을 보호했다. 그녀는 그걸 가져가면 남편이 죽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 스네이크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말해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알고 보니 본부에 남은 사람은 고작 7명뿐이었다. 다리 아래에는 희생된 수백 구의 관이 있었고 만약 유닉스가 있다면 가식산 생명체의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는
호롤로지우스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스네케는 빅토리의 목숨을 이용해 자신이 만들어낸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은 미나의 임무가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녀에게 경고한다. 그것은 임무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부하들에게 빅터와 키리를 연구실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갑자기 빅터가 말을 걸어 스네이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 그는 스네이크가 조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도 내 파트너를 많이 신경 써. 내가 죽으면 키리가 올 거야. 그래서 아직 내 소중한 목숨을 맡길 수 없어. 빅터가 말하며 세우네이크가 그를 제압할 때 입었던 제복을 벗어 그를 몹시 분하게 만들었다. 이때 그는 아들의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스네이크가 두 사람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 녀석이 빅터와 견줄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문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발을 걸고 키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미나는 그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급히 소리쳐 주인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빅터는 미나에게 운명이 정해졌다면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 말하고 사라졌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그는 또다시 떠나 홀로 남겨진 그녀를 두고 갔다. 분노한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발길질해 그들을 수십 미터나 날려버렸다. 그리고 남편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달려갔다. 이곳을 벗어나며 키리는 그 인간들이 호롤로기우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좀 더 성숙해졌다고 칭찬하려던 참에 그가 또 한 번 바보 같은 짓을 해서 키리가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는 구덩이로 뛰어들어 모든 카드를 사용해 길을 막아 키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크로노스 내부에서 그 무리의 주인이 빅터 푸틴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빅터는 조용히 모두를 관찰하며 이 녀석들이 아직 많이 미숙하다고 생각했다. 미나의 말대로 미끼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그는 자신의 서류를 찾기 위해 탑의 가장 높은 층으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키리도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기 위해 카드를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막막하던 중 갑자기 모든 카드가 한꺼번에 불타버렸다. 알고 보니 금발머리 한 녀석이 그 짓을 했더군요.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변덕스러운 녀석은 키리와 한판 붙었습니다. 그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계속 공격하며 키리보다 우위를 점했죠. 우리 키리가 방역해서 빠르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우리 멋진 잘생긴 녀석이 이 녀석에게 한 방 먹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레이즈입니다. 이자의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폭발이다. 그는 시간을 조종하는 불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다. 자신의 자만에 빠져서 블레이즈가 우리의 키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계산했고 적절히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위에서는 미나가 빅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역시 그의 아내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집착으로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빠르게 생각했다. 탑의 가장 높은 곳에는 꽃으로 가득 찬 사무실이 있다. 하지만 빅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재빨리 여기저기 뒤져 자신의 서류를 찾았다. 갑자기 그는 2002년 6월 1일 미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와 그녀가 실제로 부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 밖에서 그는 누군가가 방금 지나간 것을 재빨리 발견했다. 그 여자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빅터는 여전히 예전처럼 무뚝뚝하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다과상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빅터는 12년 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신이 크로노스 조직에 들어갔는지 묻고 싶어 했다. 게다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도. 성급한 그를 보고 아름다운 누나는 침착하라고 조언하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크로노스의 기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알고 보니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었다. 그는 우주의 시간 흐름을 균형 있게 유지한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시간 도둑 악마들을 물리쳤다. 그 악마가 바로 호롤로기우스였고 수백만 년에 걸친 전쟁은 크로노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일부 호롤로기우스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후손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이름 아래 모여 괴물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빅터는 사실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차피 그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구세주가 있다면 빅터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신은 바로 내 앞에 있다고. 그 여자는 시간의 신의 유일하고 진정한 후예였다. 크로노스이며 크로노스의 주인이자 호롤로기우스를 사냥하는 조직 아이스 레이더의 일원이다. 그녀는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그 혈통을 이어받았고 빅터보다도 오래 호롤로기우스를 사냥하는 데 헌신해왔다. 입으로는 빅터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손은 그의 가슴에 있는 유닉스를 되찾으려 한다. 일이 끝나면 침대에 올라가서 잘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정말로 여자는 아름다울수록 악독해. 3월 15일 오후 3시 10분. 빅터의 모든 감속 카드가 동시에 무효화되었다. 아이스 레이더는 신의 후예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그녀가 통제하고 있다.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빅터는 그녀에게 완전히 통제당하는 결말을 피할 수 없었다. 아이스 레이더는 2005년 동안 잃어버린 유닉스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간 통제 범위와 힘을 강화하는 물체와 같다. 유닉스가 없으면 그녀의 힘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여전히 모든 것과 생명을 통제할 수 있다. 아이스 레이더는 호롤로기우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유닉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수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음을 깨달은 빅터는 가속을 사용해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상대에게 기술을 날렸다. 그때 미나는 밖에 있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달려왔다. 하지만 한 발 늦었고 아이스 레이더의 팔이 빅터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다.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미나는 어머니를 잃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상실감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아 장례식 내내 흐느껴 울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 해의 아이스 레이더가 다가와 어머니가 정말 오래 사셨고 그것이 그녀의 순간이었다고 위로했다. 크로노스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불멸자들에게 인생은 그저 덧없는 꿈과 같을 뿐이다. 엄마와 친구들도 언젠가는 결국 나를 떠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서 듣다니. 미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떠올렸다. 그분은 늘 건강하셨다. 최근까지도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흘렀다. 그 생각에 그녀는 언니에게 이게 정말 그분의 마지막 순간인지 물었다. 아이스 레이더는 계속 무시하며 시간의 신의 힘은 자손에게 전해진다고 말했다. 지금 미나는 신의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그녀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미나는 이 힘을 이어받아 호롤로기우스와 계속 싸워야 해. 언니로서 동생에게 이 임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켜줄 책임이 있어. 나는 동생이 이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인간적인 감정을 잊길 바래.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너일 테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다시 아이스 레이더에게 빼앗기는 걸 보고 있잖아. 미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니와 맞서 싸우기 위해 달려들었어.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마치 그동안 쌓인 모든 원한을 털어내는 듯이 단호하게 날아갔어. 그때 미친 블레이즈와 싸우고 있던 기리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 이 미친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재빨리 빅터를 찾으러 달려갔다. 하지만 이 바보는 그가 가는 것을 막았다. 그는 연속으로 몇 번이나 기술을 써서 키리를 공격했다. 게다가 그는 집안의 기체 태월이 구식이라며 비난했다.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잘난 척하며 블레이즈가 싸우면서 키리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도전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했다. 이쪽에서는 미나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또 한 사람이 그녀를 버려서 작은 소녀는 매우 분노했다. 그녀는 강하게 공격하고 싶었지만 언니에게 막혔다. 아이소다는 미나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심하게 다칠 것이다. 자신이 겪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미나는 더 이상 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과를 무릅쓰고 달려갔다. 그녀에게는 빅터를 잃는 것보다 한두 개의 다리가 더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빅터가 갑자기 깨어나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갔다. 다행히도 아이소다가 치명타를 놓쳐서 그가 살아남을 기회를 얻었나 봐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만년을 살아온 미나조차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흐느끼면서도 빅터가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죠. 그동안 빅터는 미나의 말과 태도가 자신을 놀리려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는 걸 몰랐죠. 그녀를 안으며 그는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의 가족이 막아섰다. 아이스다는 빅터를 수백 미터나 날려버리는 기술을 썼다. 불행히도 방금 전 미나의 다리가 다쳐 한계에 도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빅터는 아이소다를 사용해 공격했지만 아이소다는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가속을 사용했음에도 빅터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아이스다는 아마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닉스는 약 200년 전 호롤로기우스와 싸울 때 잃어버린 것으로 손상되어 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금 그녀는 그것을 수정한 것뿐이야. 즉, 빅터는 더 이상 가슴의 상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아프는 마음대로 가속을 사용해. 알고 보니 12년 전 빅터는 호로로지우스의 소굴에서 살아남아 크로노스에게 정보를 제공했어. 그 정보는 매우 귀중해서 그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 그래서 그녀는 그가 시간을 되찾을 때까지 유닉스를 빌려주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빅터는 유닉스를 소유하기 위해 아이소다를 이겨야 해. 만약 실패하면 내년 이맘때는 네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뜻이야. 계속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느낀 빅터는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작동시키기로 결심했다. 방금 네가 쓴 기술은 엄청난 위력을 발산했어. 지금까지는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질까봐 사용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소다가 한 행동은 정말 호랑이를 숲에 놓아준 것과 다름없으니까. 빅터가 자신의 비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말 정교해서 신인 그녀조차 잠시 멍해질 정도였다. 탑 위에서는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키리는 미친 블레이즈에게 연속으로 맞고 있었다. 그가 마무리 공격을 하려는 찰나. 다행히도 우리의 잘생긴 친구가 카타나를 꺼내 맞고 사라졌다. 어딘가에서 키리의 목소리가 이 미친놈을 가르치듯 울려 퍼졌다. 그는 블레이즈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가 악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라면, 이놈은 정말로 머리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이놈은 크게 웃으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두 아이가 있었다. 아이 아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항상 사랑하고 많은 기대를 걸었다. 반면에 아이 B는 성격이 나쁘고 버릇이 없었다. 매일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그가 너무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금방 무시했어요. 어느 날 A가 와서 B에게 그러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가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요. 착한 A가 B를 고치려고 애썼지만 B는 오히려 그를 더 미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B가 A 앞에서 마을의 별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꾸중을 받은 사람은 B가 아니라 억울한 A였어요. 모두 근거 없는 비난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미움받았다. 단순한 의심 하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선함을 모두 무너뜨렸다. 오히려 그 일들이 A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증오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부터 A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키리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 녀석의 생각이 여전히 단순하다고 느꼈다. 그는 아직도 어린 시절 상처에 매달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시간을 미나의 것과 섞었고 그것이 정말로 쓸모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자 블레이즈는 갑자기 크게 웃으며 키리가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격돌했다. 양쪽 모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각각의 기술이 즉시 상대를 처치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키리는 자신이 싸우는 이유가 빅터가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기억을 아직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서 그는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했다. 이번 일로 블레이즈의 완고함과 고집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녀석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웃길 정도로 여린 면이 있었다. 킬이 불쌍한 사정을 알고는 엉엉 울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했다. 약해진 자신을 떠올리며 자신이 악당임을 기억해 블레이즈는 겨우 울음을 참았다. 그 모습이 의외로 우스꽝스러웠다. 한참 자기 멋대로 생각하더니 블레이즈는 키리를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제부터 그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화가 났지만 키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빅터를 구하러 가는 것이다. 블레이즈는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인은 빅터를 죽일 생각이 없고 오히려 고장난 유닉스를 수리하려 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키리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이쪽에서는 아이사다와 빅터가 아직 싸움 중이다. 빅터의 조각상은 2번 기술을 쓸 예정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빅터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모든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녀의 제어 능력이 3m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론적으로 속임수의 해결책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빅터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었다. 아이사다는 쉽게 속박에서 벗어나 사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에게 가속을 걸어 빅터를 무참히 때렸다. 그 끔찍한 속도로 인해 빅터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그는 이 신과 마지막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아이사다는 그의 모든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에게 정통으로 한 방을 날렸다. 대처할 틈이 없어서 그는 몇 번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맞으면서 모욕당하는 중에 그 여자가 그에게서 유닉스를 회수하려 할 때 갑자기 빅터가 속도를 줄였다. 기회를 포착한 빅터는 재빨리 그녀 뒤로 뛰어들었고 이로써 싸움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운명이 빅터 편에 서서 그가 승리를 거두도록 도왔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지켰다는 뜻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빅터가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사다는 그가 완전히 유닉스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순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나였다. 그것은 그녀의 행복으로 붉어진 얼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빅터, 3월 15일 18시 24분에 돌아온 걸 환영해. 그레이스가 키리를 끌고 빅터를 만나러 타워 문을 두드렸어. 지대연동 걷는 내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소리쳤지. 과도한 소란 때문에 끌려가는 키리는 몹시 부끄러워했어. 부끄러워서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고 그레이스가 괜히 창피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 이건 아들이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좀 미친 짓 같지만 형이 동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을 듣고 키리가 소리쳤어. 절대 동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소란이 스네이크의 바람을 불러왔어. 그는 2사람이 고생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물론 빅터는 아직 안전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 게다가 키리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어. 키리의 살벌한 표정을 보고 그는 즉시 자신은 주인의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어. 방금 그게 내 기술 시험이었어. 그가 이 임무를 맡은 이유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더 어처구니 없었네. 전부 그의 여학생 교복이 인질로 잡혔기 때문이었어. 이 광경을 보니 키리는 크로노스에선 아무도 정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농담을 하던 스네이크가 갑자기 진지한 모드로 전환하며 키리와 빅터가 여기 온 이유가 그의 과거를 찾기 위해서냐고 물었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빅터의 임무 기록을 말하는 거지. 스네이크는 그 기록이 여기 보관된 것이 완전히 맞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모두 낯선 언어로 암호화되어 있었어. 크로노스 기술 부서가 분석을 시도했지만 아직 해독하지 못했지. 빅터는 본부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수수께끼 같은 존재야. 그들은 그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에 스네이크는 빅터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할 수 있었어. 스네이크는 블레이즈와 키리를 한 방으로 데려가서 빅터가 현재 기술 부서와 협력하여 기록을 해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키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에게 가졌던 모든 좋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고 그의 여동생들은 곁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안전하게 돌아와서 기쁘다는 말을 가볍게 하여 키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키리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늙은 바람둥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일하고 있다고 변명하며 그를 어린애처럼 투정 부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빅터에게서 임무 서류를 낚아챈 키리는 혼자서 해독하기로 결심했다. 펼쳐보자마자 이건 전혀 논리나 규칙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아버지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 그는 스네이크에게 CS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호롤로지를 만났고 빅터의 시간을 뺏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매우 크고 온몸이 하얀색이었다. 심지어 말을 할 줄 알았으며
그들이 만난 호롤로지와는 달라 보였다. 코트는 그런 호롤로지가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네이크도 그런 괴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몇 번 의사소통이 가능한 호롤로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알다시피 호롤로지는 인간의 시간을 삼킨다. 그들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삼킨 시간에 비례한다. 인간의 기억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점차 의식을 갖게 된다. 물론 1000년의 시간은 호롤로지를 짐승처럼 만들고 2단계에서 단순한 감정을 품게 된다. 그들은 배우기 시작한다. 5,000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세우네이크가 문서로 읽고 주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지난 20년간 그가 소통할 수 있는 호롤로지를 만난 적은 없다. 게다가 스네이크는 빅터의 시간을 먹어치운 괴물을 없애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회복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시간을 되찾은 전례는 없다. 그때 키리는 실제로 호롤로지가 시간을 먹은 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했다. 스네이크는 여러 해의 실험 끝에 최대 시간이 60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날 밤 침실에서 키리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계속 곱씹고 있었다. 스네이크가 말했다. 빅터의 기억을 되찾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인가. 고민하던 중 키리는 빅터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확인했다. 너희 집 아버지 방 안에서 그가 여전히 암호 해독을 하고 있어. 그는 이 암호를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너에게 말했어. 각 문자는 알파벳 3글자를 나타내고 물론 아무런 규칙도 없어. 모두 여자아이들의 이름이야. 12년 전 암호를 풀기 위해 빅터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거였어. 그리고 2002년 7월 21일에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어. 즉, 이게 빅터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임무였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듣자 키리는 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분명 이 서류에 장소, 목적, 임무 같은 다른 단서들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리고 흰 호롤로에 대한 정보도. 게다가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던 날 빅터의 비행 기록도 찾아냈다. 출발지는 바로 그의 고향이었다. 쿤주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신나서 빅터의 방으로 갔지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빅터는 아이샤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 있는 중이었다. 그는 12년 전의 정보를 찾아냈고 춘줄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때 미나가 달려왔다. 뛰어들려다 한쪽 구석에 숨어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때 빅터는 아이샤다에게 미나가 정말 자신의 아내인지 물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그의 아내라면 당연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도록 도와야 하지만 미나는 정반대였다. 아이샤다는 키리와 미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나의 질투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후손의 DNA는 18세가 되었을 때 변화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노화하지 않으며 그들의 피는 호로로게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빅터와 미나가 같은 그룹에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이샤다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정말 부부인지 모르지만 미나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은 확실히 진짜다. 이때 아이샤다는 무릎을 꿇고 빅터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그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여동생은 크로노스의 후손이며 인간의 감정은 그녀의 결단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는 빅터에게 미나가 자신에 대한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이다가 예상치 못한 것은 미나가 문 밖에 서서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잠시 후 스네이크가 모두에게 작별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빅터는 엑스룰러라는 칭호와 함께 7전사로 임명되었다. 키리는 3전사로 임명되어 선임자였던 스플래시 룰러의 칭호를 계승했다. 그 이름은 지배하는 신을 의미한다. 아이다가 선택한 12명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미나는 스톰 룰러라는 7전사이고 블레이즈는 하선할 때 플레임 룰러였다. 키리는 그녀에게 기세 투어를 돌려주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새 것이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두 사람에게 또 한 번 놀림을 당해 너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미나가 소리쳤다. 그녀는 빅터가 아들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불만이었다. 미나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해주길 원했다.
그때 탑 안에서 아이샤다는 동생이 곧 깨닫게 될 거라고 말했다. 비록 그녀가 빅터의 진짜 아내라도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크로노스의 후예인. 그들은 감정의 이성적 판단을 뺏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아이샤다가 겪었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쪽 크로노스행 비행기는 1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무거워서 평소 진지한 키리조차 긴장하고 있어요. 그는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길 바랐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그는 간절히 바랐죠. 그레이스가 짐더미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깊은 표지판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미친 녀석의 등장은 문제를 정말로 해결했어요. 미나와 빅터도 잠시 만에 화해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쉬어야 할 대신 우리 팀은 푸른 머리털을 가진 녀석과 싸우기 위해 비행기 지붕 위로 올라가야지 했다. 3월 26일 15시 40분. 미나와 빅터는 여전히 즐겁고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키리는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블레이즈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돌아보니 그는 이어폰을 끼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심지어 꿈을 꾸며 말까지 하고 있었다. 사랑의 향기에 빠져 있을 때 빅터는 세스코튼처럼 생긴 녀석이 비행기 안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반지를 자랑하며 자신만만해 했다. 이 비행기는 그가 현상금을 노리는 무대에 불과했다. 자신만만하게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우리 팀이 언제부터인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리는 호로로크의 악기가 그의 반지에서 퍼져나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그가 너무 시끄러워서 미나는 발로 그를 문 밖으로 차내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팀은 속도를 줄여 비행기 지붕으로 점프할 수 있었다.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빌자담. 게이머라고 했다. 그리고 괴물 바하무는 그가 소환한 몬스터였다. 그것은 호로로크 형태의 짐승으로 키리가 보기에는 최소 1000년은 된 것 같았다. 스네케의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기술인 호로로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키리는 즉시 차가운 물을 얼굴에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열어보니 미코라는 고등학생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계정을 등록하려면 전화기를 보고 나는 여학생 팬티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키리는 화가 나버렸다. 결국 시네키라는 이름을 욕하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보고 빅터는 어깨를 두드리며 아빠를 보고 배워라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이 계정을 등록하고 있을 때 블레이즈는 한 번 죽을 뻔했다. 커서를 괴물에 대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더니 이게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니었다. 보고서에는 목표가 호로록 형태 2라고 적혀 있었다. 소비 시간은 3,800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 재단놈과 그의 소환수가 키리를 공격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이 제때 방어했습니다. 이 놈은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애들처럼 보입니다. 그는 키리의 캐릭터 디자인이 매우 완벽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블레이즈가 달려와서 아버지의 제자를 건드려 보려 하고 계속해서 바하무에게 기술을 날렸습니다. 재단은 가상 조종 그룹과 싸우면서 그들의 능력과 성격을 게임하듯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제 전투라서 미나가 옆구리를 한 방 쳐서 다쳤어. 피가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 그 한 방이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게임 주인공인 척 착각하는 놈의 오만함 덕분에 이 녀석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 자기 HP가 겨우 50% 줄었다고 외쳤지. 키리는 왜 이 녀석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지 의아해했어. 재단처럼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것처럼 질문에 답했어. 그는 자신에게 현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이 되었다고 말했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는 특별한 점이 없었고 현실에서는 친구가 없었다. 빌에게 학교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러다 게임이 그를 그런 것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는 게임을 할 때만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꼈고 온라인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결심하고 학교 현실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재단은 직업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매우 마음 아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대신 해주었다. 그녀는 마치 하인처럼 행동했지만 어느 날 게임은 끝났다. 너의 어머니는 집안일과 가장의 역할을 혼자서 해야 해서 지쳐서 세상을 떠났어. 빌은 매우 후회했어.
그는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간청했고 신비로운 남자는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는 네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모으고 흐름을 되돌리면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고 그때 너에게 반지를 줄 것이라고 했어.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희망으로 그는 이 일을 하기로 동의했어. 여전히 환상 속에 있을 때 다행히도 BIC2가 그 생각의 흐름을 반지로 깨뜨렸어. 그래서 그의 하무가 통제를 잃고 사방으로 날아갔어. 괴물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자 빅터는 유닉스를 사용해 단 한 방에 그것을 처치했어. 그래서 이게 유닉스의 힘이구나? 기이한 세월의 뿌리 덕분에 빅터의 도움으로 떨어져도 그 줄은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어머니에 대해 중얼거렸다. 이때 그는 어머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생각에 그는 괴로워하며 웃음을 터뜨린 후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빅터는 이 불쌍하고도 미운 젊은이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한 날들의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것, 즉 어머니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그는 어머니에게 잘못대했던 자신을 계속 자책했다. 그는 할머니가 떠나시고 감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아 후회했지만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기에 그는 너무 마음 아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말들은 빅터의 기억을 흔들었다. 어느 해질녘 해변에서 그는 해변에 놓인 상자를 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하기도 전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때 빌 자이단이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키리는 빅터가 얼굴이 조금 심각해 보여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타고난 장난기로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코로 파스타를 먹을 수도 있다고 장담했다. 미친 브라즈가 자신처럼 엄마를 잃은 사이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다. 미나가 그에게 그만 울라고 소리쳤지만 귀찮다며 그건 그냥 땀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걸어서 춘주별로 가야 한다. 빅터는 괜찮은 척했지만 아들이기에 키리는 이런 순간을 금세 알아챘다. 그는 단지 아버지인 척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강한 척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시간 조종자 일행은 빅터리의 고향에 도착했다. 쿤주스라는 마을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반나절이 걸린다. 이 외딴 곳에는 유명한 기업이나 건물이 없고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작은 마을일 뿐이다. 빅터는 모든 것을 회상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을 블레이즈는 빅터가 말하는 모든 것에 싸우고 싶어 했다. 그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였다. 미나는 남편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곧 그들의 무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항상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 추억에 잠기는 것도 소용이 없다. 우선 자신의 과거를 조사해야 한다. 갑자기 한 소년이 뛰어갔다. 소년이 뛰어가는 방향을 바라보니 갑자기 빅터는 사람을 한참 동안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 옆에는 그의 아버지도 있었다. 미나가 빅터 발밑에 붙어 있는 신문을 발견했다. 신문에는 오늘이 1980년 3월 28일 금요일, 즉 34년 전이라는 날짜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키리는 이 마을의 이상한 점이 바로 향수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 낡았지만 새롭고 새로우면서도 낡았다. 키리는 과연 그들이 정말 빅터의 가족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곳에 있다면 단 한 가지 가능성뿐이었다. 시간이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어지러운 숫자들 때문에 블레이즈는 골머리를 앓았다. 그때 빅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어머니도 달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빅터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환자인지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빅터는 침착할 수 없었다. 키리가 그를 붙잡고 이 마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버지가 항상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을 마치자마자 빅터를 끌고 가버려서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기리의 하숙집에서는 스네이크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미나는 이곳의 존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블레이즈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었다. 기리는 모두에게 이 일이 호롤로치 때문인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상기시켰고 내일 아침부터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빅터는 여전히 유머러스한 척했지만 사실 그는 걱정으로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린은 지붕 위에 서서 앱으로 한 사람씩 스캔했고 이들의 시간 흐름은 모두 정상적이며 호롤로치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시간이 되돌아가는 현상은 정말 시간 먹는 괴물과 무관한 걸까? 그 의문을 안고 기린은 미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미나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자신이 이미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크로노스도 기록에 이것이 처음이자 미스터리라고 적혀 있다. 키린은 마음속으로 만약 이곳이 약 34년 전 빅터의 고향이라면 이 현상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했다. 계속 조사하려던 찰나 갑자기 아버지에게 막혔다. 빅터는 이곳이 자신에게는 버려진 마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곳이 소중한 추억의 장소라고 했다. 그래서 키린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말라고 했다. 말을 마친 후 빅터는 잠시 밖에 나가겠다고 했고 물론 미나도 따라 나섰다. 어린 시절이라는 세 글자를 떠올리자 키린은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했다. 키린은 미나에게 상기시켜주러 달려갔다. 그는 빅터의 가족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발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었다. 미나는 두 사람이 전혀 닮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키린은 자신의 누나와도 전혀 닮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당연히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크로노스와 혈연 관계. 시간의 신이 매우 드물어서 그냥 자매라고 부르는 거야. 게다가 그녀도 과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여기까지 듣고 키린은 그녀가 빅터처럼 기억을 잃은 건지 궁금해했어. 이게 단지 공감일까? 미나는 과거를 잃은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어. 그녀는 남편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을 뿐이야. 단 둘이서만. 그와 동시에 빅터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환자로 착각해 서둘러 진료를 권했습니다. 아버지가 진료받던 환자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약만 받고 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빅터는 모두와 앉아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정식 의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병원이 없어서 옆 마을까지 반나절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독학으로 의술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가가 없어요. 말하자면 빅터는 아버지의 동기가 매우 숭고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종종 지나치게 생각하고 걱정하곤 했죠. 빅터가 미네 가족을 회상하고 있을 때 키린은 그에게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러면 과거를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빅터는 무거운 짐을 든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키리도 할 말을 잃었죠. 심지어 빅터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한 명의 정체불명의 인물이 구석에 숨어 모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식사 전에 모두가 서로 자기소개를 했다. 네 사람이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키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해야 했고 블레이즈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부터 계산을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고 모두 키리의 요리 실력에 놀랐다.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한 입 먹자마자 모두 속에 있던 것을 토해냈다. 키리만은 아무렇지 않았다. 모두가 매우 시끄러울 때 5살 빅터가 달려와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알칸더는 서둘러 아들을 자랑했다. 그는 아이가 겨우 5살인데도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빅터의 태도는 매우 거칠었다. 심지어 엄마가 빵을 가져다 주길 원했을 때 아이는 엄마에게 욕까지 했다. 그는 부모님께 가장 심한 말로 모욕을 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듣고 시간 조작자 그룹 모두는 그의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놀랐다. 동시에 그들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했다. 그때 미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거만한 아이도 흔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빅터가 진정으로 성장한 것은 가족을 잃은 것이었다. 부모를 잃은 것은 그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성장한 빅터는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다. 이분은 아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을 많이 도왔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그 아이가 나빠진다면 그건 오직 당신과 남편이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언젠가 빅터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녀는 현재의 빅터가 그녀가 그리는 선물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나올 때 키리는 아버지를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며 이곳은 단지 가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좋지만 결국 그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빅터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성을 잃은 것을 보고 키리는 더욱 화가 났다. 잠시 후 숲속에서 블레이즈, 키리, 미나 세 사람이 호로로지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몇 번의 기본 권법으로 그들을 쉽게 제압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났다. 앱에 따르면 이 녀석은 사업옹호 등급이라고 한다.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철없는 성격 덕분에 블레이즈는 자신이 벌써 16살이라고 확신했다. 이 괴물은 그에게 나이가 없는 존재다. 네가 달려가자. 뱀이 도망가 버려서 네가 뱀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착각했어. 그것이 도망가는 걸 보고 키리와 미나는 즉시 쫓아갔고 자만하던 블레이즈도 어쩔 수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 키리는 호롤로크가 본능적인 적대감 대신 도망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분명 누군가가 앞에서 호롤로크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곳 주민들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 누군가의 후회가 시간 괴물을 끌어들였다는 흔적도 없었고, 즉 문제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쿤주루스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은 마을 전체를 다시 점검하기로 결정했어. 입구에서부터 키리는 호롤로크가 마을 밖 누군가의 일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고 마을이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분명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쫓고 있는 뱀은 아마도 그들을 어디론가 이끌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모두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이다. 빅터를 생각하며 키리는 이곳의 이상함에 대한 답을 꼭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때 빅터는 어머니가 병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이브의 병세는 빅터 덕분에 제때 치료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는 오늘이 입학시험 날인데 양가가 자꾸 방해한다고 불평했다. 아버지의 걱정 어린 질문을 차갑게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걱정하는 표정을 드러냈다. 이때 이브는 청색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문제가 있다. 이브의 혈액형은 AB 음성이다.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2,000명 중 1명뿐이다. 그들의 혈액이 맞지 않으면 그녀는 더 빨리 죽게 될 뿐이다. 그 말을 듣고 빅터는 어른 버전과 어린 버전 모두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이쪽에서는 키리가 아버지를 위해 괴물을 쫓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만든 과거의 환상임을 아버지가 깨닫길 원했다. 아마 그들이 아버지를 해치고 여기 붙잡아 두려는 의도일 수 있다. 생각하던 중 블레이즈가 날아왔다. 하지만 이 멍청한 놈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괴물에게 1000m나 날려졌다. 다행히 이때 미나가 제때 날아와 키리를 지원했다. 오늘은 아버지를 따라다니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한 키리가 바로 물었다. 알고 보니 원래 너 혼자 조사하러 가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따라가겠다고 우기더라. 블레이즈는 당연히 찰리 때문이고 미나는 다이어트도 할 겸 운동 삼아 간다고 하더라. 뭐라 해도 소용없어서 너도 피곤하지 말라고 두 사람을 데리고 다녔지요. 그 뒤에 너무 뛰어서 미나랑 키리가 편하게 날아가자고 결정했어. 미나는 네 진지한 모습이 별로 재미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지금은 남편 행동이 마음에 안 든대. 빅터가 자기 엄마를 만난 이후로 항상 슬픈 웃음을 짓고 있는데 미나는 행복한 웃음이 더 좋대. 그것이 빅터를 슬프게 만든 마을을 그녀가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쿤주아를 바꾸고 남편의 미소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들의 첫 협력이 결정되었다. 비록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라도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호롤로치의 길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실패했다. 서두르지 않고 키리는 아직 의문이 있다며 미나에게 말했다. 그때 빅터의 아들은 엄마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빠가 자신의 피를 채취하도록 결심했다. 긴급한 상황에 알렉산드는 매우 긴장했다. 그는 두려움에 손이 떨릴 정도였다. 빅터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자 오직 아버지만이 이브를 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다행히 그 말은 아버지가 진지한 모습을 되찾게 하고 두 사람의 피를 성공적으로 얻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병상 옆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키리의 분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연약한 손 앞에서 빅터는 모든 것이 가짜일지라도 그냥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았다. 빅터는 즉시 알렉산드르에게 자신의 피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엄마가 미래의 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빅터는 아직도 운명이 바뀌기를 희망하며 끓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브가 깨어났어요. 이것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준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그는 문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빅터를 만났어요. 미래에서 온 자신이 위로하는 말을 들었지만 빅터는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능 시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합격하면 큰 도시의 대학에 진학할 거예요. 그 아이는 다시 자기 부모를 무자비하게 모욕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어릴 적 자신이 너무 말썽꾸러기였다고 느꼈던 빅터는 일어나서 그 무례한 녀석을 아프게 한 대 때렸다. 자신의 아들이 맞아서 넘어지는 모습을 본 알렉산더는 재빨리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는 왜 빅터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의아해하며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로 그를 내쫓았다. 거센 비를 맞으며 걷던 빅터는 다시 어린 시절의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5살짜리 아이에게 그들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을 뿐이라고 소리쳤다.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결국 이 환상의 연속은 빅터를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한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때 키리, 미나, 그리고 블레이즈는 마을을 34년 동안 가둬둔 결계를 발견했다. 이 벽이 쿤주와 마을을 34년 동안 가둬두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왜 그랬는지는 이 벽에 달려 있으며 이쪽에 누군가가 그것을 세웠다. 빅터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이상한 환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3월 29일 15시 7분. 키리는 항상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간의 벽과 마을의 평화로운 삶. 하지만 그 주변 숲에는 시간을 먹는 괴물들이 많았다. 네가 여기까지 말하자 미나가 눈치를 챘어. 게다가 호로록이 그들을 지키는 듯 평온하게 사는 주민들이 이미 비정상적이었는데 미나는 여기서 그것을 수수께끼로 볼 수 있어. 반면 블레이즈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키리 말로는 호로록이 사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어.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마을이 계속 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고 걸음을 재촉했어. 미나는 자신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빠르게 이해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이브가 그들을 만났을 때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던 거야. 키리가 덧붙였어. 만약 시간이 정말 뒤로 흐른다면 그들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만약 그들이 모두가 오기 전에 마을의 시간을 삼켜버렸다면 모든 것이 더 잘 맞아떨어졌을 거야. 그때 키리가 갑자기 멈춰서 내 추론이 어땠는지 물었어. 내가 생각한 게 완전히 맞다고 말했지. 그는 원래 너와 싸울 이유도 없었고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대. 하지만 이제 키리가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어. 우리의 진지한 녀석은 곧 그의 손에 있는 호롤로를 조종하는 반지를 알아챘어. 이 사람이 모든 일의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아니었어. 그는 폐하가 매우 바쁘다고 말했어. 그분은 너희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에게 맡겼다. 그는 자신을 후지바야시 키요스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미 모든 사람을 유인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한 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더 간단해졌다. 이야기를 하던 중 라이코라는 노인이 키리에게 달려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하의 실험을 방해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 블레이즈가 다가와 아빠한테 손대지 마라고 외쳤다. 이번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 라이코 노인에게 무시당했다. 갑자기 키요스케가 자신이 미나를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12년 전 일이어서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정보 저장 능력이 꽤 좋았다. 키요스케는 그녀가 바로 나나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항상 빅터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키리 옆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었다. 그는 왜 미나가 이름을 바꿨는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인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키요스케가 우위를 점하며 키리와 미나를 압도했다. 이 놈이 또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안경 쓴 천재 소년에 대해 물어보더라. 미나 곁에 항상 붙어있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질문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그의 공격을 맞았다. 이쪽에서는 아주 우울한 상태였지만 빅터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개를 들자 그는 마치 시체처럼 보이는 노란 눈의 남자를 보았다. 빅터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그 남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다 갑자기 이놈이 빅터에게 왜 고통스러운지 물어보았다. 너가 이불을 구했잖아. 그렇지. 그럼 왜 기쁘지 않은 거야? 왜 빅을 때렸어? 그의 끊임없는 질문에 직면했다. 나는 그에게 내 일에 너무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고 대답했다. 모든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는 자신의 수많은 왜 질문을 가지고 빅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이상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빌 자이단이 다가왔다. 그는 심지어 이 이상한 이름과 이야기하고 있다. 자이단은 드디어 당신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하께서 당신에게 이곳에 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아마 이 중독자는 빅터도 여기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때 그는 그 괴짜에게 새로운 반지를 더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모두 소모하고서야 너의 모습을 보기 위해 스스로를 황제로 여겼다. 이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빅터조차도 잠시 사람을 처리해야 했다. 자신의 부하를 먹은 후 그 시간 괴물은 자이단의 기억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먹고 나서 인류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불평했다. 불평하며 변신한 그는 미친 과학자처럼 변해 빅터와 3번 만났다고 말했다. 빅터는 이것이 바로 그 거대한 흰색 호로로지임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엑스는 여러 번 실험을 반복했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알렉스는 항상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기에 그는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하지만 빅터의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셨다. 두 번째로 엑스는 빅찬과 이브를 동시에 호수에 밀어넣었고 그는 두 모자와 함께 구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3사람 모두 빠져 죽었다. 그 순간 미나가 키오스케의 질문에 화가 난 태도로 지금은 다치기까지 한 키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키오스케는 그녀에게 다시 비꼬며 모성애가 정말 숭고하다고 말했다. 키리는 자신이 엄마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미나가 그녀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오직 남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한 것뿐이다. 그 후 그녀는 키리에게 빨리 빅터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오직 그만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쪽에서 블레이즈와 노인 라이코가 여전히 무술 대결을 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인공의 영웅적인 성격이 젊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칭찬했다. 라이코는 블레이즈가 자신의 수준에서 겨룰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몇 마디 친절한 말을 나누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맞붙는 것은 다르다. 이쪽에서는 이 기괴한 과학자가 실험을 할 때마다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빅터는 매우 불쾌해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3번째 실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때 그는 이브를 빅찬 앞에서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빅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엑스는 빅찬이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때는 두려움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항상 짐으로 여겼던 어머니를 죽였는데도 왜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4번째 실험, 호기심에 그는 이브와 알렉산드라까지 죽였다. 그는 이브만 죽이는 것으로는 그 아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빅찬은 더욱 절망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시간 괴물은 다시 빅터에게 왜 고통스러운지 물었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녀석이 자신의 기억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농락한 것에 분노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곧바로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엑스가 막아냈다. 이 녀석이 자신의 X300 가속으로 가장 빠른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낼 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엑스가 말했다. 만약 네가 가족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만이라면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그리고는 그 끔찍한 입을 벌렸다. 그 안에는 그가 주로 먹는 기관이 있었다. 마치 시간 조작 가짜 그룹이 예측한 대로 에익스는 이 마을의 모든 시간을 먹어치웠어요. 사실 그의 시간 양이 너무 많아서 토하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지금 에익스는 겨우 자신의 힘의 30에서 40%만 쓸 수 있는데 만약 빅터가 전력을 다 쓴다면 그는 먹는 기관을 망가뜨리고 모든 기억을 토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빅톨에게 어려운 점은 마을이 다시 평범해지면 그의 가족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빅토라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시간 조작 가짜 그룹의 신념을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계속 부모님과 행복에 잠기는 것. 악세는 이 일에 대한 그의 반응을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이 남에게 했던 충고와 에익스의 다짐을 떠올리며 빅터 메이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이 자가 가족을 계속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강력한 한 방을 날렸다. 악세는 이때 시간 조작 능력이 자신의 결심과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지상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재미없었는지 미나와 키요스케는 서로를 끌어올려 고공전으로 승부를 벌였다. 그는 미나가 아들이 더 듣길 원하는 거냐며 비웃었다. 그녀가 그럼 어쩌라고라고 물었다.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 너는 그를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할 거야. 이쪽으로 와. 빅터가 이 미친 과학자를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 엑스는 여전히 무사할 뿐만 아니라 빅터를 위협하고 있어. 그가 삼켜질 뻔했지만 다행히 키리가 제때 아빠를 끌어냈어. 3월 29일 15시 28분. 키요스케는 미나에게 사랑스러운 한 방을 맞고 뒤로 넘어졌어.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키요스케는 자신이 매우 인색하며 이 흉터는 빅터가 남긴 것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야. 멋있게 웃고 있을 뿐이지만 미나는 한 방으로 그의 반지를 부숴버렸고 그 녀석은 약해졌어. 하지만 아마도 키요스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할 거야. 그는 호롤로를 그녀에게 정조준하도록 명령했어. 다행히 미나는 재빨리 반응해서 피할 수 있었어. 갑자기 하늘을 날다가 뭔가에 끌려 땅으로 곧장 떨어졌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때 키요스케가 말했지. 그녀는 호롤로의 진짜 이익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을 뿐이라고. 이 괴물의 식사는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기억, 경험, 능력을 포함합니다. 호롤로게가 시간을 먹으면 그것들을 즉시 얻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도쿠입니다. 아키리를 방어할 때 그녀는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지속되는 신경 억제 독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블레이스가 노인 라이코와 주먹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자가 계속해서 폐해에 대해 떠드는지 물었고 노인이 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으니 블레이스는 미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호로로게와 융합되었습니다. 생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미친다더니 어릴 적 라이코가 근육 위축증에 걸려서 가족이 버렸거든. 하지만 폐하께서 그에게 새 몸과 새 삶을 주셨지. 그래서 라이코는 마치 충실한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미친 자. 블레이스는 또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 그는 이 늙은이에게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 심지어 폐하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블레이스는 또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어.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해 키리야, 악인의 이름으로 너는 라이코를 이길 거야. 그리고 두 녀석은 서로 싸우면서 자기 기술을 칭찬하기 시작했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블레이즈가 이 노인에게 손목이 꺾여서 충격을 받았지. 그때 미나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키요스케에게 실험당하고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4가지 독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 죽으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독에 물린 상처가 그를 죽일 거라는 걸 잊은 것 같다고 일깨워줬지. 미나를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보내려던 찰나. 그의 모든 호로로지가 사라지고 악녀 같은 표정을 지었어. 그녀는 자신의 피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물론 미나는 기요스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그 자리에서 직접 처치한다. 그때 거의 지쳐 있었지만 블레이즈는 이 노인 라이코와 끝까지 싸우려고 했다. 알고 보니 이 자식은 미쳤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불꽃의 속도를 늦추고 라이코 주위로 분산시켰다. 이렇게 하면 노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죽게 된다. 전투가 끝난 후 블레이즈는 노인에게 자신이 이겼다고 말하러 갔다. 그 녀석의 목적도 고귀하긴 하지만 너도 비슷한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잖아. 이쪽에서는 에익스가 또 인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대기 시작해. 키리는 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결국 싸우는 게 더 빠르겠다고 결심해. 그는 적을 쓰러뜨릴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다고 말해. 불행히도 그가 카타나를 휘두르려던 순간 호로록이라는 괴물에게 한입 물려버려. 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천만에. 키리는 재빨리 땅에서 공격을 날려 에익스가 대응도 못하고 큰 부상을 입게 돼. 온몸에 피가 흐르고 팔 하나도 잃었어. 키리는 그에게 항복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먹으며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그 모습을 본 빅터는 입을 벌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한 마리의 호롤로크가 키리의 어깨를 물어 그가 대처할 틈을 주지 않았다. 아프지만 그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카타나로 그 괴물을 베었다. 키리는 고통에 소리쳤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도끼를 바라보는 주황색 수호자의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 시간을 먹는 괴물도 깨달았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다는 것을. 슬플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때로는 의미 없는 말을 할 때, 이상하게도 말할수록, 관찰할수록 그는 사람에 대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엑센은 확실히 한 가지를 알고 있어. 수천 번의 실험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느끼는 감정은 모두 두려움이라는 것. 그는 말을 하면서 키리에게 다가가 그의 시간을 빼앗았어. 시간이 다 될 때쯤 빅터는 아들의 위험을 깨달았어. 공격하려던 찰나 갑자기 사슬에 묶여서 매우 낯선 곳으로 끌려갔어. 이곳에서 양쪽 사슬을 잡고 있는 사람은 빅토리의 아버지인 믹창과 알렉산드라였어. 그들은 모두 위선적인 도덕을 내세워 그를 묶어두고 AXL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곳은 마치 시간의 감옥 같아서 빅터를 삼키려 하는 것 같아. 그는 오래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이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야. 그가 과거에 갇혀 있다면 키리를 구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하며 그는 힘껏 사슬을 끊어내려고 했어. 빅터는 결심했어. 넌 승자가 될 거야. 엄마가 항상 바랐던 사람이 되는 거야. 말하며 그는 엑소엘을 하늘로 던졌지만 그 자리에는 예상치 못하게 이브가 서 있었어. 3월 29일 15시 58분. 악스는 빅터가 자신의 약점을 노리지 않고 이기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가 계속 살을 가격한다면 힘만 낭비할 뿐이다. 그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는 계속 떠들며 빅터에게 다가가. 카드가 다 떨어졌다면 그의 잠재의식 안에서 직접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빅터는 다시 한번 쇠사슬에 갇혔다. 이브는 그가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하냐고 비난했다. 유키는 그의 착한 마음이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억압하고 있었다. 빅터는 이브에게 곧장 주먹을 날렸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졌고 그 충격은 마치 직설적으로 X의 입을 강타한 것 같았다. 그 타격은 그가 먹은 모든 시간을 토해내게 했고 그것을 콘저어에게 돌려줬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숲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땅도 메말라가고 마을도 점점 무너지고 있다. 마을 안에서는 그레이스와 미나가 호로로즈의 토해낸 시간을 빠르게 알아차렸고 이것이 바로 그것의 진짜 모습임을 깨달았다. 어릴 적 추억이 서서히 사라지는 콘저스의 모습을 보며 빅터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키리는 아버지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자고 말했다. 지금 출발하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상하게도 이번엔 빅터가 전과 달리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슬픈 표정으로 그는 부모님의 시간이 이미 오래전에 다했음을 깨달았다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지만 키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바로 빅터가 그것을 끝낼 거라고. 너는 시간을 직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후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잠시 후 키리는 진료실 앞에 서 있고 빅터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만난다. 이브는 네가 빅찬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와 알렉스는 너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 후 이브는 아들이 성장했을 때 줄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은 아직 멀었지만 네가 그것을 받을 때의 얼굴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동시에 빅찬의 이름은 빅터이다. 즉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혼자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브는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빅터는 어머니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빅터는 분명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브는 남편이 그녀에게 준 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알렉스 아버지가 어릴 적에 그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단 한 자루의 펜도 매우 소중했어요. 그는 엘렉이 이브에게 준 이후로 그 펜으로 숙제도 하고 일도 했어요. 그녀는 그 펜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빅찬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빅터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승리와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친구들이 필요할 때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빅차는 똑똑한 소년이라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집을 떠나 독립해서 살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이브는 그에게 이 펜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친구들과 가족이 옆에 있어 의지할 수 있다는 걸요. 이것이 한 어머니가 아들의 승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빅터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거죠. 빅터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자신이 후회하며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었다. 갑자기 이브가 빅터에게 연필을 건네며 말한다. 이것이 바로 네가 성장했을 때 부모님이 준 선물이야. 빅터는 매우 놀라며 엄마가 자신을 언제부터 알아챘냐고 물었다. 이브는 아마도 처음 만난 순간부터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말한다. 정말 많이 성장했고 부드러워졌구나. 책임감과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엄마인 나도 매우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울고 있었다. 빅터는 항상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 빅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허공으로 사라져 있었다. 밖에 있던 키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아니면 빅터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엑스가 마을로 날아왔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 중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빅터는요. 단 한 번의 기습으로 에익스를 다치게 만들었어요. 1860년으로 돌아가면 이 괴물은 이미 모두의 감정을 먹어치웠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로 이 괴물은 인간에 대해 아는 것이 오직 그들이 두려워하는 표정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에익스에게 무한한 먹이원을 제공하며 감정을 이해하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까지 오니 그는 몇 년 동안 폐하를 만나지 못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계속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에익스는 팀 전체의 조종을 받아 거의 죽을 뻔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형태는 이전보다 더 기괴해서 블레이즈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한 방을 날려버려서 빅터가 제때 반응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고 큰 폭발이 일어났다. 그 기술은 주변의 모든 것을 즉시 폭발시켰다. 다행히 빅터는 피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괜찮았다. 이번에 에익스는 키리를 겨냥한 공격을 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하자 어머니인 미나는 즉시 그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맞았다. 악세는 왜 미나가 그를 구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자신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건가? 그녀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냥 그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미나에게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크로노스의 피가 호로로게를 정화할 것이다. 그러니 남편이나 그 바보 같은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마. 그가 미나를 먹더라도 그녀의 피는 그를 끌어낼 거야. 그때 미나는 연속으로 엑스에게 정통으로 공격했지만 모두 막혔다. 남은 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 키리는 엄마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결심하게 되었고 자신과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빅터의 카드와 무릉덩이를 보고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방법으로 그들은 미나를 보호하면서도 엑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일석이조의 화살이었어. 동시에 키리는 아버지에게도 사과했어.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서 빅터가 쿤지우스에 갔을 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어머니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분이야. 갑자기 미나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빅터가 그녀를 받았어. 이 부자는 빅터의 카드로 사다리를 만들어 바로 엑스에게 다가갔어. 그를 성공적으로 속인 후 둘이 힘을 합쳐 그자의 입을 다시 한번 강타했어. 그레이스와 미나는 아래에서 손뼉을 치며 축하하다가 엑스의 절대적인 힘에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말았어. 그는 자신들이 자신의 소화기관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세 갈래로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공격에 휩쓸린 모든 것은 거의 먼지로 변해버렸다. 마치 레이저 광선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와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때문에 우리 시간 조작 그룹은 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엑스는 그들이 그의 인간 관찰을 방해했기에 그들을 살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무력함을 느끼던 중 빅터는 아들의 덕분에 아이사다의 상대 조종 능력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된 키리는 단호히 반대했다.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리고 설령 성공해도 부상을 입었을 거고. 키리는 빅터가 확실히 이길지 모르는 결론을 확인하려 너무 무모하게 나간다고 말했어. 그가 온 행복은 희생에서 비롯된 거야.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미야. 바로 빅터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빅터는 듣고 나서 이 임무는 모두의 믿음 덕분이며 자신의 목숨을 아들에게 맡긴다고 믿는다고 말했어. 말을 마친 빅터는 목숨을 걸고 아이크스와 싸우러 달려갔어. 에익스, 빅터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리고 이 녀석은 성공적으로 유인되어 식당을 열게 되었다. 빅터는 모든 것을 걸고 유닉스를 사용하고자 했다. 미나는 도와주려고 하려 했지만 키리가 그녀를 막았다. 그는 미나에게 빅토리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녀가 남편을 믿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세 사람은 빅토리의 지시에 따라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다. 그것은 밤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냈다. 순식간에 에이스를 완전히 처치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때 그룹은 빅터를 찾을 수 없었다. 분명 괴물이 먹었던 시간을 다 토해냈지만 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미나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감속장치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없는 것 같았다. 이로 인해 미나는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슬퍼서 그녀는 블레이즈와 아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버렸다. 높은 곳에서 빅터는 사라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빅터가 아마도 운이 다했구나 생각할 때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분은 네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믿으며 승리했다고 말했어. 빅터가 부모님을 다시 만나 감동했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어. 곧 그들과 재회할 거야. 하지만 부모님은 네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셨어. 콘저스는 내 집이 아니야. 빅터의 새로운 가족이 진짜 내 집이야. 그들은 모두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키리는 심지어 울면서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너는 항상 빅터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어. 여기서 이브와 알렉스가 점점 사라져가. 그들은 네가 계속 살아가라고 말해. 걱정 마. 그들은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그 후 빅터가 진짜로 돌아왔어. 이 장면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 특히 미나가 그녀는 비처럼 펑펑 울었어. 그리고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빅터는 여전히 매우 까칠하게 굴면서 계속 키리에게 농담을 던졌어요. 빅터가 마을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엄마가 보내준 펜을 건네주자 빅터가 매우 놀랐어요. 그는 그 펜을 꼭 쥐고 마치 큰 결심을 한 듯이 이 순간부터 굳게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